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태영마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초대했는데요. 제 여자친구입니다. 범죄자는 아니고요. 이번에 제가 이제 앞으로 초대석을 많이 하고 싶어서 이제 기획하게 됐는데, 이제 그 중에 제일 먼저 제 여자친구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옛날에 블로그에 한번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그 여자친구도, 그러니까 제목이 야, 너가 그렇게 좋으면 네 가족이나 네 주변 사람 시켜라, 이런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여자친구가 직접 지금 구매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자친구가 구매 대행을 한 지 이제 2달 차가 됐고, 이제 어떤 성과를 가져왔고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고 하는 거를 여러분께 한번 팁으로 정보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더 크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네, 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여자친구고 남자친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질문부터 한번 해볼게요. 예전에 중국 구매 대행을 한번 해볼까 했는데, 네. 그때 중국 구매 대행을 하시려다가 이제 안 하게 됐잖아요. 그쵸. 그 일단은 왜 중국 구매 대행을 하려고 하셨는지 한번 물어볼 수 있을까요? 옆에서 남자친구가 하는 걸 보고 괜찮은데 나도 부업 삼아서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남자친구가 하는 걸 보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에서 시작했다고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중국 구매 대행 그때 저한테 배워서 하려고 하다가 결국 안 했잖아요. 그때 왜 안 하게 됐죠? 일단 처음에는 타오바오 중국 구매 대행을 하려면은 회원가입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회원가입을 하는 과정에서 막혔어요. 그쵸. 제 계정을 막아버렸어요. 네. 회원가입을 하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먼저 가입을 해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계정이 동결이 됐다. 왜 그때 동결이 됐었죠? 그건 저도 아직까지 이유도 몰라요. 그게 이유가 좀 여러 가지라고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게 뭐 풀리지도 않고 하다가 열받아서 그냥 안 해 이러고, 그리고 또 마침 그때쯤 남자친구가 중국 구매 대행을 할 때 그 약간 뭐 CS나 아니면은 중국 관련해서 스트레스 받는 것들을 옆에서 보고, 내가 저런 스트레스를 좀 참고 계속 할 수 있기가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안 됐던 이유가 그때 가 다른 데로 옮기다가 동결이 됐었던 거잖아요. 네. 그때 원래 쓰던 게 아니라 이제 하시던 사무실 이가 갑자기 썼더니 중국에서 너 뭐냐 하면서 이제 동결을 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중국 구매 대행을 못 해먹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도중에 남자친구가 평소에 중국 구매 대행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보면서 이제 내가 이거를 오래 하긴 힘들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때 중국 구매 대행을 그만두셨으면 사실 여기 인터뷰에 나올 수 없잖아요. 그쵸?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오늘 나오게 되신 게 이제 다른 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왔는데, 이제 지금은 어떤 걸 하고 계시죠? 지금은 중국을 때려치고 해놨다가 미국으로 갈아탔습니다. 미국으로 갈아탔다? 네. 미국, 유럽, 뭐 독일도 있고 뭐 정말 나라가 많은데 왜 미국이었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남자친구가 그때쯤 시작해서 찾아보진 않고 네. 있으니까 나도 따라해봐야지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나라가 있는지 그런 것도 솔직히 잘 안 잘 찾아봤는데, 마침 그때 남자친구가 중국이랑 또 미국을 확장해서 또 하고 있어서 그럼 나도 미국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말씀으로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미국 구매 대행을 몇 월부터 하셨죠? 3월 1일부터 시작했어요.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촬영 일자는 5월 2일인데, 그러면은 3월부터 4월까지 지금 이제 판매를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이제 3월부터 4월까지 총 2달이 된 거죠. 이제 2달 차인데 지금 매출이 어떻게 되죠? 이제 800만 원 좀 넘었어요. 이번 달 매출 800만 원 좀 넘었고, 거의 정확히 근데 봐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깜빡하고 안 봤나요? 네. 근데 800만 확인했을 때 원대긴 했는데 800 얼마? 850이었나? 그랬던 850? 것 같아요. 850만 원 정도 나오셨고, 마진은 얼마 나오셨죠? 아직 한 25% 정도? 마진은 25%? 네. 그러면 순수익 그래도 100만 원 일단 무조건 넘었네요. 100만 원 넘었어요. 이제 100만 원을 무조건 넘으셨고, 네. 그러면 2달 만에 지금 800만 원이 넘으셨고, 물론 저는 2달 만에 매출 1300만 원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역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진은
20에서 25% 나오셨다고 하셨고 네. 이게 원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마진율이 엄청 낮다 뭐 10%다 뭐 10%대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도 20에서 25%로 마진을 잡아도 잘 팔리네요. 저는 사실 그걸 몰랐어요. 저는 일단 남자친구가 하는 걸 보고 따라했고 남자친구가 처음에 할 때 마진을 한 20에서 30 정도 잡아서 시작한다고 하길래 그냥 그렇게 잡고 시작을 했는데 매출이 잘 나오던데. 네,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마진을 보통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특히 블로그에도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이게 마진이라는 게 사실 요즘 특히 이제 강의를 많이 들으시다 보니까 뭐 중국 구매 대행은 몇 %부터 몇 % 사이를 하세요. 그러고 아니면 미국은 뭐 몇 %에서 몇 %로만 하셔야 팔립니다. 뭐 미국은 뭐 20%, 30%는 안 팔린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정해주니까 강사분들이 정해주니까 이제 어느 정도 프레임에 갇혀서 그렇게 마진을 잡고 파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20에서 25%다 팔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짜리도 팔리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미국 이제 구매 대행에서 제일 또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너 영어 할 줄 아는 거 아니냐? 너 아니 뭐 관련 학과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가 뭐 매출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혹시 영어 할 줄 아세요? 하이엘로? 하이엘로 정도만? 하이헬로. 네, 하이엘로 정도? 하와이유. 하와이유까지 그 정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영어나 뭐 요즘 같은 세상에는 뭐 파파고도 있고 PT도 있고 워낙 그런 언어의 장벽 같은 거는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다 인터넷으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뭐 미국 현지 뭐 아마존이나 뭐 판매자나 소통을 할 때 이렇게 1대1로 얼굴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채팅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옆에 파파고 창 켜놓고 거기다 이제 번역기 돌려서 입력하고 걔가 이제 답장을 해주면 그것도 또 번역기 돌려서 확인을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영어를 못합니다. 영어를 못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렇죠. 뭐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나요? 아니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죠? 전혀 없었죠. 네.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영어 못해도 되죠. 저도 못하고 둘 다 못합니다. 근데 잘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에 대한 부분은 막 딱히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근데 했으니까. 그렇구나. 그럼 이제 카테고리를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물론 이제 뭐 카테고리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하시죠 지금? 지금 학원가 자체는 이것저것 다 하긴 하는데 이게 판매를 하다 보면은 어느 이렇게 내가 정한다기보다는 구매자들이 약간 정해주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그치, 주문 들어오는 거를 보면은 어쩌다 보면은 자꾸 한쪽 카테고리로 몰리고 처음에 소싱을 할 때는 사실 뭐 카테고리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일단 상품수 채운다라는 마인드로 그냥 카테고리 신경 안 쓰고 이것저것 막 올렸는데 네. 올리다 보면은 좀 구매율이 높은 주문 건수가 높은 카테고리가 생기고 그 주문건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또 더 몰리고 그래서 요즘은 약간 주력 카테고리라는 게 딱 정해져 있기는 하죠. 진짜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냥 다 상품을 팔 수 있다는 건 다 때려놓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또 팔리는 상품들이 있으니까 그 상품들을 위주로 또 파고 팠더니 또 거기서 또 주문이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나만의 내가 이제 자신 있는 카테고리가 생겼다 라고 맞아요.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처럼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카테고리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카테고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해요. 그죠? 네. 지금 카테고리 엄청 많이 파시죠? 파는 거. 네, 이것저것. 그죠.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팔면 안 되는 거 빼곤 다 판다. 여러분 진짜 꿀팁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사실 이상하게 제가 볼 땐 각자 잘 파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네, 잘 파는 카테고리가 다 있더라고요. 똑같은 사이트를 다 해도 사람마다 잘 파는 게 이상하게 다르더라고요. 저도 이유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를 팔고 있다. 하나에만 국한돼서 팔진 않는다. 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구매 대행을 전에 해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시작한 게 진짜 완전 2달 된 완전 구린이 구매 대행 어린이 구린인데 하면서 진짜 어려웠던 점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죠? 제가 이제 그게 궁금해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어려웠던 점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일단 구매 대행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자본금이 필요 없는 사업이다 라고 정말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땡전 한 푼 얻는 사람이 사기 당장 바로 시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그 돈이 빨리빨리 돌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나는 주문이 들어오면은 아마존이나 뭐 그런 데서 결제를 해야 되니까 돈이 나가는데 그게 이제 고객한테 도착을 하고 그게 결제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뭐 짧게는 2주, 길게는 뭐 한 달까지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 돈이 좀 빨리빨리 도는 느낌이 없기는 해요. 근데 결국에는 쌓이긴 하는데 그래서 내가 땡전 한 푼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고 쳤을 때는 처음에는 좀 난 돈 한 푼 없는데 이거 빨리 결제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처음에는 주문권이 별로 없어서 괜찮긴 한데 갑자기 이게 확 느는 순간이 생기면 그때 조금 어떡하지? 약간 하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고객에게 전달되는 게 1에서 2주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마켓에서 배송 완료가 돼도, 뭐, 웬만한 이제 오픈마켓이 거의 다 8일, 7일에서 8일 정도 다시 또 걸리니까 정산을 해주는데, 그럼 총 3주에서 한 달은 걸릴 거고, 그럼 이제 거기에서 오는 현금 흐름이 이제 좋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전 무자본은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근데 그렇다고 다른 사업처럼 뭐 그렇게 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중에 뭐 알바 한두 달이라도 해서 조금의 자본금은 있어야 왜냐면은 돈이 넉넉해야 그런 거를 신경 안 쓰고 소싱이라던가 뭐 그런 일들을 바로 뒷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돈이 없으면은 소싱할 시간에 아, 돈 없는데 어떡하지? 어디서 끌고 오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유튜브나 강사분들이 완전 무자본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들 때문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무자본은 맞다고 하면 맞아요. 그죠? 시작도 바로 할 수 있고 사실 뭐 없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물품을 어차피 주문을 받는 걸 가지고 다시 정산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오는 돈도 아니잖아요. 그쵸. 네. 어쨌든 나중에 들어오긴 하는데 그때까지 버틸 돈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제 무자본이라고 해도 몇백만 원이라도 처음에는 이제 주문 건수가 그렇게 많진 않을 거고 확 늘면은 뭐 그렇다고 치지만 이게 천천히 주문 건수가 는다고 치면은 크게는 아니어도 한 그래도 한 100만 원 1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또 주문 건수가 확 늘면은 그때 이제 그렇죠. 약간 나는 이 주문을 받고 싶은데 지금 당장 현금이 없어서 이 물건을 주문을 못하는 처지가 되면은 너무 아깝잖아요. 그 주문 건수 놓치기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중에 현금을 조금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정산과 현금 흐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혹시 또 추가로 어려웠던 점 있을까요? 추가로 어려웠던 점? 저는 답답해요. 답답해요. 네, 그치. 이거 진짜 크지 이거. 이게 사무실 구매 대행의 장점이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집에서 아마 제일 많이 할 텐데 요즘 같이 이제 좀 날씨가 좋고 막 이런 때 이렇게 일하다가 보면 창문 열어놓고 일하다 보면 밖에서 막 노는 소리 들리고 그러면 나가서 놀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거 빨리 채우고 나가야지 해서 능률이 오르긴 하지만 그 순간에는 나가고 싶다. 그런 사실 뭐 그거는 직장 다녀도 똑같은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직장은 강제성이 있어서 탓을 해도 약간 뭐 회사 탓 에휴 회사 일이 많아서 내가 못 놓네 어쨌든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내 탓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가 약간 답답하죠. 일할 때 이제 막 밖에 나가서 그냥 좀 산책이라도 하고 걷고 싶은데 일단 약간 내 일이다 보니까 내가 일 안 한 만큼 나는 손해를 보는 거니까 그거에 약간 뭔가 프리랜서랑 비슷한 느낌? 맞아, 말씀해주신 것처럼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게 사실 돈이 거의 안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이것도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사업이고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해야 되는데 아무도 이제 뭐 강압적으로 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책찍질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게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자기 관리가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진짜 힘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자기와의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거나 그런 분들은 좀 어렵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안 움직이면 안 벌리니까. 진짜 그거는 확실한 게 열심히 하면은 그 다음날 주문건도 확실히 반응이 오고 소싱을 가끔 좀 게을러지는 시즌이 있잖아요. 그럴 때 뭐 며칠 동안 소싱 개수가 줄었다 아니면은 뭐 오늘은 소싱을 못했다 그러면은 2, 3일 만에 확실히 주문 건수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걸 보고 불안해져서 다시 소싱. 뭐 자신과의 약속한 개수가 있다면 그걸 꼭 채우시는 게 정말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혹시 또 어려웠던 점 그거 없으면 없는 것 없나요? 같아요. 그거 말고는 딱히 이제 하시면서 어려운 건 없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에 시작하면은 사실 다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아예 모르던 거니까. 이게 뭐 사무 작업도 아닐 뿐더러 약간 일반 사람은 보통 모를 만한 메커니즘이 너무 많아서 뭐 마켓 등록부터 해가지고 사실 처음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소싱은 어차피 본인만의 스킬도 있고 주문 처리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서 처음에 저는 뭐 아마존 가입하고 마켓 등록하고 그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뭔가 복잡하다고 느껴야 되나? 마켓 회원가입 같은 거 많이 하는 거 귀찮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조금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거 말고는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뭐 지금 벌써 그래도 매출이 800만 원 넘으셨고 제가 볼 때는 다음 달에는 진짜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1,500만 원까지는 저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속도만 보면. 그래서 사실 이제 방법을 알잖아요. 무엇보다 그죠? 네.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소싱을 하고 이 방법대로 하면은 매출이 오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근데 저는 아직은 뭔가 나만의 딱 그런 그런 게 잡힌 느낌은 아직 덜해요. 스스로 그냥 느꼈을 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윤곽은 잡혀간다. 약간 그런 느낌? 그래도 보는 눈이 조금은 생겼다라고 생각. 그쵸. 그래도 옆에서 제가 소싱법이나 그런 것도 많이 드리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래도 매출이 잘 나오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소싱을 하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삽질하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처음에 물어보지 않고 한 3일 정도 혼자 소싱을 했었는데 그때 소싱했던 거 다 삭제했거든요. 다 쓸데없는 것들이어서 다 아무런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그리고 요즘에는 상품 수 제한도 많다 보니까 되게 알짜배기로 올려야 그만큼 매출이 오를 텐데 그렇게 안 되고 약간 불순물들이 많이 섞인다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서 소싱도 물론 상품수 처음에 많이 채우고 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이 채우는 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말 좋은 말씀 주셨네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제 옛날에처럼 이제 막대량식으로는 더 이상 불가능할 것 같다. 남자친구의 덕을 좀 봤나요? 네, 봤습니다. 네. 자랑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추가로 이제 또 어려운 점은 없으신 건가요? 지금은 이 정도? 성장해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사실 2달 차인데 매출 800만 원 넘는 것도 되게 잘하는 거거든요. 못 넘으신 분들도 정말 많아서 결국 방법, 그 본질의 그 소싱법이라든지 그런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게 것 같아요. 소싱이 전부다. 그러니까 이제 올바른 소싱법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질문을 정말 많이 주시는데 혹시 어떤 프로그램 사용하시나요? 더망고? 네. 더망고를 사용하고 계시고 저도 이제 더망고를 쓰고 있는데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더망고가 첫 프로그램이었으니까 몰랐는데 네. 남자친구한테 들어보니까 더망고가 정말 비싸지만 이제는 많이 비싸졌어요. 많이 비싸졌지만 그 값을 한다. 많이 편하다. 이제 이것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게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질문을 주세요. 근데 제가 주변 분들을 보거나 해도 이 프로그램을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쓰시면서 프로그램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매출이 안 나온다. 내가 이 프로그램 안 맞는 것 같아서 잘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프로그램은 그냥 도구예요. 하나의 도구고 지금 오늘 나오신 게스트분도 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죠? 지금 더망고라는 거밖에 모르잖아요. 맞아. 근데 오히려 모르고 하나만 쓰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매출이 더 빠르게 나오고 있죠. 그런 것처럼 뭐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영상을 한번 올릴 건데 프로그램은 그냥 도구다. 그냥 뭐 엄청 좋고 나쁜 프로그램 뭐 그런 건 없고 그냥 결국 소싱이 본질인 것 같아요. 그죠? 네, 프로그램은 약간 비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서가 뭐 일을 잘하든 못하든 그 사람 자체가 일을 잘해야 그만큼 비서가 네. 옆에서 서포트 해주면은 같이 능률이 올라가는 건데 내가 못하면 어차피 비서도 할 일도 없고 그냥 프로그램이 진짜 도구가 맞는 거. 진짜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결국 본질은 이제 그러면 대량 반자동 수동 중에 어떤 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자동
반자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자동 하고 계시고 사실 모르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처음부터 이걸 반자동. 네, 반자동만 알려줬기 때문에 반자동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에는 대량은 거의 잘하시는 분은 잘하겠지만 그러니까 대량은 그냥 조금 꺾이는 추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니면은 그냥 계속 사업자를 그냥 미친 듯이 만드는 거예요, 사업자를. 그러니까 개수가 줄어든 거지 대량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량이 힘들어졌다라고 하는데 아 뭐 나는 사업자 뭐 10개씩 내버릴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 뭐 대량 하셔도 저는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 나는 사업자 너무 많아 관리도 힘들다 아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싶은 분들은 지금 저랑 여자친구가 하는 것처럼 반자동 쪽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구매 대행 누구나 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매출을 많이 올리고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는 누구나는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쉽지만 유지해 나가는 과정이 힘들다. 하는 것도 힘들고. 성장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힘들다기보다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누구나는 못한다. 사실 할 수는 있다. 시작할 수는 있다. 근데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아. 왜냐면은 그래도 경쟁자는 항상 같이 있으니까. 내가 안 하면은 경쟁자가 내 상품을 뺏어갈 거고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 구매 대행이 정말 접근하기 쉬운 건 맞아요. 맞는데 누구나 성공한다 라는 건 당연히 없죠.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누구나 시작은 할 수 있다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진입 장벽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만큼 남들이 들어오는 시장이기도 하고 이제 그걸 지속하는 게 훨씬 어렵다 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좀 마음은 먹고 해라. 열심히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질문은 다 끝났는데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아까 말했던 것 중에 대량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저도 요즘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게 대량은 그만큼 말 그대로 대량이잖아요. 그만큼 시간과 그 돈을 쏟아 부어야 되는 거. 왜냐면은 요즘은 어쨌든 지금 당장은 블루오션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유입량도 많아졌고 사람들도 그리고 그에 따른 제재도 조금 생겼으니까 그냥 무턱대고 올렸다가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싱도 대충 하면은 그냥 불순물이 섞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량으로 하기는 뭐 할 수는 있지만 대신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정말 더 들어가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량을 하면서 들이는 시간이랑 돈을 조금 그거를 약간 소싱에 더 투자해서 반자동으로 하면은 훨씬 더 적은 시간과 자본으로 좀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2023년 이제 3월에 시작하셨고 사실 2023년에도 지금 구매 대행이 통하냐라고 하셨을 때 사실 지금 이미 2달 만에 매출을 지금 800만 넘게 냈기 때문에 사실 입증은 됐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도 혹시 생각은 어떠신지 2023년에 구매 대행 뭐 모든 일이 그렇듯이 인기가 많아지면은 그만큼 살아남기도 힘들어지고 경쟁자도 많아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경쟁자도 많고 하긴 하지만 그래서 저도 이게 소싱할 때나 뭐 그럴 때 보면은 정말 상품도 정말 다양하고 판매자도 정말 다양한데 그래도 올려보면은 나한테 사는 사람은 항상 있다. 있다. 항상 있더라고요. 2023년에도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 여자친구를 직접 게스트로 초청을 했는데요. 여러분한테도 한번 인사이트를 드리고 싶기도 했고 저는 예전에 뭐 중국 구매 대행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네가 미국 구매 대행 그렇게 매출이 나온 거 아니냐 라고 궁금해하시고 좀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그렇게 좋으면 너 가족이나 너 주변 지인 시켜라 라고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시켰습니다. 시켜서 성과 냈고 할 수 있다 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고 여러분께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제 응원도 해드리고 싶었어요. 앞으로도 이제 또 많은 게스트분들이 올 수 있으면 좋겠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